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바꾸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숨겨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마법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의 힘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매일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들이 씨앗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의식에 심는 모든 아이디어, 신념, 그리고 욕망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두려움, 의심, 그리고 미루기라는 잡초가 당신의 정신적 정원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쓰라릴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명확하며 결단력 있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키운다면 특별한 삶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정원의 통제권이 전적으로 당신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규정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주변 환경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제한을 넘어선 우리의 고유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정우를 발명하기 전 수천 번 실패했던 토마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공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이고 굳건한 사고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우리가 품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벽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부족함, 불가능함,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움, 무한한 가능성,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된 월트 디즈니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의 이름은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디즈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의 길을 결정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창조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내면의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명확하고 지속적인 사고로 키워졌으며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주변의 세상은 내면의 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외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시작할까요? 마인드셋부터 시작합니다. 마인드셋은 모든 것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토양이 비옥하면 심는 모든 씨앗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신념으로 오염된 토양에서는 가장 좋은 의도조차도 시들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또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곤 하나요? 이러한 겉보기에 무해한 진술들은 당신의 마음에 독처럼 작용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노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파괴적인 문구들을 강력한 긍정적인 선언들로 대체하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힘이 있다. 모든 장애물은 위장된 기회다. 이러한 말들을 쉬지 않고 반복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인드셋을 구축하면서 우리는 명확성의 중요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명확성은 당신의 여정을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명확성이 없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흐릿한 물결 속을 표류하게 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단순하지만 매우 분명한 비전으로 자동차 산업을 혁신한 헨리 포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하거나 일시적인 트렌드를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절대적인 결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을 적으세요. 시각화하세요. 느껴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우주는 그것을 달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행동 없는 명확성은 단지 잠자는 꿈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퍼즐의 다음 중요한 조각이 들어옵니다. 행동입니다. 내 행동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무리 강력하고 비전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은 성공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사업에서 실패했으며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맞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그는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갔고 결국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링컨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꿈꾸는 사람과 이루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율은 모든 큰 성취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규율 없이는 당신이 이룬 모든 진전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영감이 있을 때만 연습하는 음악가를 상상해 보세요. 혹은 동기가 있을 때만 훈련하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결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규율은 기분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날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이 사라져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당신 주변에 무슨 방해 요소가 있든 정말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규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개발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목표를 설정하고 예외 없이 그것을 이뤄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규율의 행위들이 성공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더 많은 축복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된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여러 인터뷰에서 감사가 자신의 변화에 있어 필수적이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녀는 매번 작은 승리, 모든 기회, 그리고 그녀의 길을 건넜던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와 의미 있는 연결을 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할 수 있나요? 아마도 건강이나 가족 같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 마셨던 커피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매일 감사를 실천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직선이 아닙니다. 굽이치는 길과 추락,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연성이 등장합니다. 유연성은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애플의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순간을 자신을 재창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회사 넥스트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이후 애플에 인수되어 그를 다시 기술거인의 리더 자리에 올렸습니다. 잡스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였고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역경에 대처합니까? 기억하세요. 유연하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유연성과 함께 회복력도 따라옵니다. 회복력은 삶의 타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계속 나아갈 때마다 강해지는 근육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고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석방되었을 때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화해와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회복력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나요?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모든 추락은 더 강하게 일어서는 방법을 배울 기회입니다. 회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극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습은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위한 산소입니다. 오늘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는 매주 몇 시간씩 독서와 자기계발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는 지식이 힘이며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책을 읽고 간견을 듣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지식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배우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제가 당신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에디슨, 디즈니, 포드, 링컨, 잡스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미루는 모든 초는 낭비된 초입니다. 기다리는 모든 분은 당신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계속해서 삶의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이 될 것인가? 당신은 상황이 운명을 결정하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통제권을 잡고 이루고자 하는 삶을 창조할 것인가? 삶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로와 두려움이 당신을 포기하게 하려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법 같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은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을 유지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바꾸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